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좀 쓰면서 해보면은 금방 쉬워질 것 같아요. 자, 임대소득 과세를 적정화하는데 자, 분리과세. 이게 여러분들 좀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하고 갈게요. 오늘은 좀 유튜브가 요거 좀 나눠서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단락당 한 20분 미만이었는데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좀 해야 될 20분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잘 안 써지죠? 예,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뭐 종합합산과세라는 거 들어보셨고요. 합산과세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분류과세라는 것도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류과세. 예, 과세.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과세는 합산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얘는 따로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따로.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내가 벌어도 분리하겠다. 요 소득을 다 합치지 않고 분리하겠다. 합산과세는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버는 거를 다 모아서 하겠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누진세율을 띠고 있어요. 누진세라는 건 뭐냐면 많이 벌수록 버는 금액이 점점 올라갈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합치면 합칠수록 불리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불리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준다라는 뜻은 굉장히 세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과세, 분리도 아니고 합산도 아니고 분류예요. 분류는 어떨 때 보통 많이 쓰이냐면은 소득이 전혀 합산되거나 따로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 따로 그냥 세율을 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분류과세를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양도소득세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맨날 양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은 매달 해서 돈을 벌지만 근로소득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매달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고 임대소득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계속 일어나는 소득들이고 양도라는 것은 매일 파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류과세예요.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이고 여러분들 근로소득 매달 돈을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인데 퇴직소득 뭐 매번 퇴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 분류과세에 해당돼요. 그래서 분리가 뭐고 합산이 뭐고 분류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리과세 시 임대소득세 산출세액 방식이 그러니까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종합소득세 세율이 또 6%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분리과세로 한다면은 14%로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율은 뭐냐면은 소득 금액이 주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경비율은 뭐냐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장을 안 해요. 기장을 할 의무가 없어요. 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벌고 비용이 얼마가 나갔다. 뭐 사람에 대한 월급이 나갔다. 이런 건데 2천만 원 이하는 뭐 월급 우리가 그 고용인을 둘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갔냐면 나라에서는 너는 하여튼 나가긴 나갔을 건데 얼마가 나갔는지 기장을 할 수도 없으니까는 2천만 원을 벌었으면 너는 60%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벌었으면 경비율이 60%라는 뜻은 경비가 1200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6, 22, 1200. 그럼 800이 남죠. 800이 남는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외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도 또 400만 원을 해줘요. 빼기 400만 원을 하면은 400만 원이 남아요. 400만 원이 남는 거에 대해서 14%의 세금을 매기면은 2천만 원 이하를 벌었을 경우에는 4일은 4, 4, 16, 56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쵸?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임대 사업을 하면 세금 엄청 내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을 엄청 낼까봐 아예 돈을 안 벌어버려요. 그쵸? 세금 낼까봐 돈을 안 벌어버린다니까는. 세금 낼까봐 돈을 아예 희한한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벌까봐 세금을 낼까봐 아예 안 벌어버려. 그냥
그냥 안 써. 아무것도 안 써.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별로 안 내요. 2천만 원 벌어봤자. 근데, 이 지금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경비를 더 높여준답니다. 70%로 높여주고요. 공제 금액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 2천만 원 미만에 대한 그 소득자에 대해서는 경비율이 70%라는 뜻은 2천만 원에서 70%면 7, 2, 14, 1,400을 빼고요. 그럼 600이 남잖아요. 600이 남는 데에서 또 400을 기본 공제를 또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14% 해봤자 얼마예요? 22에 28만 원. 여러분들 임대 사업자면 큰일 나는지 알고 임대소득세를 엄청 많이 내니까는 주택을 더 구입하면 안 되겠다라고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하는 추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벌려면은요 한 달에 166만 6,666원이에요. 이 정도만 버십시오. 그냥 이 정도만 벌면 세금 28만 원 냅니다. 28만 원. 훌륭한 거 아니에요? 28만 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민과 어떤 부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민들은 큰일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임대 소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임대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임대에서는 많은 공제를 해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4년 임대 시는 우리가 또 그 세액에 대해서 아까 나온 세율의 대해서 30%를 감면하고 중공공 임대는 아까 20 얼마 나온 거에 대해서도 또 75%를 감면을 하는 거거든요. 감면을 하는데 분리과세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지금 대상을 우리가 점점 더 세액 감면을 더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들이 그 세액 감면안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합세 하는 경우에만 무슨 뜻이냐면은 종합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세율을 적용하는 때만 이렇게 75%를 감면을 적용을 해줬는데 분리과세 2천만 원 미만에서 14%의 세율을 적용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있잖아요.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요거는 조금 강화예요. 요거는 강화인데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걸로 판단이 돼요. 요거는 이 간주임대료라는 건데, 간주임대료라는 건 뭐냐면은, 월세를 받은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돈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내가 받아서 써도 돼요. 써도 되는 돈인데, 이 보증금은 내가 쓰면 안 되는 돈이죠. 이건 언젠가는 돌려줄 돈이잖아요. 월세를 받으면은 내가 써도 세입자한테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인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돌려줘야 될 돈이지만 돌려주기 전까지 이 금액을 받은 사람이 활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임대료에 준하는 소득을 발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라 그래요. 그걸 감주임대료. 그런데 도대체 이 보증금을 얼마로 활용을 했을 것이냐. 전체를 활용을 못하니까는 3억을 일단은 빼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간주임대료에 보증금을 3억 받은 사람은 감주임대료의 대상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3억을 빼주고 3억을 뺀 금액에서 60%를 곱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0억이었다면 20억에 대한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3억을 빼고요. 그럼 17억이죠. 17억에 대해서 60%로 활용을 했다라고 봐요.
60%로 활용을 했다라고 본 다음에 요 이자율은 매년 바뀌어요. 지금 이게 아마 뭐 1.6인가 아마 1.9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곱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계산을 하는데 요 수입은 아까 다시 넘어가요.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이면은 간주임대료를 활용을 한 사람들도 우리가 소득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발생을 하려면은요 아마 보증금이 한 25억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보증금을 활용해서 아까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려면은 거의 보증금 한 25억 넘어야 돼요. 해당 안 되시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해당 안 되세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고 보증금 3억 초과. 근데 이 주택수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아예 아무리 많아도 간주임대료에 해당 안 되는 것들, 아무리 많아도 해당 안 되는 것들이 2008년까지는 모두 충족이에요. 6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들 아마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해당이 돼요. 서울에서는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요런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보증금들은 내가 수백억을 활용을 하더라도 임대료에 해당을 안 시켰었어요. 근데 이걸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받은 보증금을 활용했다라고 보는 주택들은 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하이고 3억 이하가 아니라 기준시가 2억으로 이제 그 면적 및 가액 기준이 인하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좀 넓었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임대료에서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등기부에 표제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아마 소형주택들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상승될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뭐 이게 아주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60제곱미터까지 간주임대료에서 해당됐던 다세대들이 아마 40제곱미터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강만 알고 계십시오. 모르면은 저랑 상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정도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그냥 정확하게는 뭐 읽어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아까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다주택자들 세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성격이 세대당,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세대당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양도소득세는 세대가 갖고 있는, 내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이제 세대별인 거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예요. 인별과세다 보니까는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사실상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같이 살지만 집안에서 살지만은 이혼을 하는 건데 이 개정 이혼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고 뭐 종합부동산 이런 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이제 세대별이니까는 지금 뭐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혼들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막 포함해가지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를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목표는 이렇게 할 때까지 사는 것도 또 목표 아닙니까,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세금을 탈세를 하면 안 되지만 탈세 한번 할 정도까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무조사 당하면 안 되겠지만 세무조사 당할 정도까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종료. 이건 뭐냐면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97조 5항 얘기인데 조특법 97조 5항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제 준공공 임대를 내면은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준공공 임대를 내면은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100 감면 조항이 있어요. 100분의 100 감면. 이거 올해까지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빨리 하십시오. 이거는 올해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것까지 계약금 납부한 거 포함됩니다. 계약금 납부한 것까지 포함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97조 5항에 임대소득,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 중고공 임대에 대한 해당되는 주택, 그러니까 기준시가 6억 미만,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데, 그건 꼭 등기가 아니라 계약금만 납부해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올해까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까지만 해주는 거고, 적용 기간은 종료된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종료는, 지금, 올해로 마무리된다라는 게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에 나온 얘기고요. 예, 그래서 또 올해 안에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끝났고, 오늘은 굉장히 지루한 얘기를 했죠. 중간중간에 농담을 참 섞기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힘든 내용이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농담도 하긴 했는데, 여하튼, 구독 눌러주시고, 세법 개정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 기사는요, 원래 좀 오바해서 떠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사거리 아닌 것도 기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괌에서 변호사 부부가 택시에 아기를 놓고 내렸다가 다시 찾았다도 엄청난 기사였잖아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만, 그죠? 하와이인가 괌인가. 그게 무슨 기사거리인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좀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되게 크게 부각시켜서, 일반 우리 구독자들을 자극시켜야 되는 게 언론 또는 신문이 계속 부수가 팔릴 수 있는 지속성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곡되는 것들을 저는 좀 잡아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랑 계속 같이 가시고,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몰라서 용기를 잃는 게 아니라, 몰라서 용기를 잃는 사람들 또는 좀 알면서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희랑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